Seguimos con otras informaciones. El ejército de Corea del Norte promete una respuesta sin piedad a cualquier provocación estadounidense. Según la agencia oficial norcoreana, citando a fuentes militares, Pyongyang realizará un ataque preventivo contra Estados Unidos en caso de producirse alguna provocación militar, económica o política. Detalla que la reacción de su país será tan despiadada que no permitirá que los agresores sobrevivan. La semana pasada el Pentágono ordenó movilizar al portaaviones Oscar Vinson y a su grupo de ataque y los dirigió hacia las aguas que rodean la península coreana, generando así mayor tensión en la zona. Transcurren los primeros 100 días de Donald Trump en la Casa Blanca, pero no todo es como el magnate prometió. Sobre esto nos amplía la información nuestro corresponsal en la ciudad de Miami, Marcelo Sánchez. 2012년 북한은 김일성의 100번째 생일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김정일 동지의 유언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 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김일성 생일 95주년이었던 지난 2007년에는 북한이 자랑하는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시작으로 김일성화 축전과 불꽃놀이 등을 이어갔습니다. 5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를 정주년으로 중시하는 북한은 105주년인 올해에도 대규모 축하 행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성 광장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행진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지난 13일에는 외신들을 불러놓고 여명거리 준공식을 여는 등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태양절을 더욱 환희롭게 장식하는 경축의 축포성입니다. 4월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도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열병식은 미국의 북한 폭격설 등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자신들의 핵 미사일 전력을 과시하기 위해 미국 본토를 겨냥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모형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기보다는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 무기를 공개함으로써 미국에 굴하지 않는다는 점을 과시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과 함께 미국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일성 생일기념 행사를 치른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 외무성 부상, 우리로 치면 외무차관이 어제 한 외신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만약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도발을 한다면 북한도 전쟁을 불사하겠다. 최고 지도부가 판단만 하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북한이 AP통신과의 인터뷰를 자청했습니다. 한성열 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선택한다면 전쟁에 나서겠다며 미국이 무모한 군사작전을 한다면 선제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강력한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팔짱을 끼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하겠다며 김정은이 원할 때 언제든 6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최고 지도부에서 결심하는 때에 또 결심하는 장소에서 핵시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부상은 또 트럼프 행정부를 역대 최악이라고 비난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만드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북한이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맞춰 6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는 앞서 지난 10일 풍계리 핵시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미 고위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하려 한다는 확신이 들 경우 미국이 선제 타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선제 타격 시 더 큰 분쟁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은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외무성 부상에 이어서 인민군 총참모부는 좀 더 강한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최근 군사적 압박에 반발해서 선제 타격까지 언급하면서 오산과 군산, 평택 등 미군 기지와 청와대는 단 몇 분이면 초토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성명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도발의 광기가 위험천만한 단계로 치달았다면서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도발 책동을 초강경 대응으로 철저하게 짓부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언제라도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강력한 징벌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자는 북한이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인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핵실험 발언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위협을 했다면서 이것은 북한 정권의 호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요,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이른바 한국형 삼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년부터 5년 동안 238조 원가량의 국방 예산이 투입됩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공격에 앞서 공격 징후를 미리 탐지해 공격하는 킬체인 수단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기의 대북 정밀감시용 국산 정찰 위성을 도입할 예정인데 그 사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정찰 위성을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이외에 신호 수집도 가능한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도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500km 떨어진 적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타우루스 등 정밀 타격 무기도 더욱 보강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기 위해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청궁은 내년부터 실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배치된 패트리엇2 미사일도 고도 30-40km에 이르는 패트리엇3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전쟁주의부를 직접 겨냥한 대량 응징보복 수단도 크게 향상됩니다. 특수작전부대의 은밀한 작전 수행을 위해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헬기로 알려진 사일런트 호크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방위력 증강에 78조 2천억, 그리고 전력 운영에 160조 원 등 모두 238조 2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까지의 국방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중국 국제항공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베이징 평양 노선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중국의 관영 CCTV가 어제자로 보도했습니다. CCTV는 노선 중단 원인에 대해서 승객 부족 등을 언급했지만은 사실상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압박 조치는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이후에 처음인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서 평양행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북한의 고려 항공만 남게 됩니다.